셀 팁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쓰시는 거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분목, 수량, 단가, 합계. 여기는 분목을 적으시면 되겠고, 이제 수량과 단가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꼴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하면은 합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이거 아주 간단하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셀의 오른쪽 하단부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까만 십자가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따닥 더블 클릭 하면은 한꺼번에 데이터가 있는 모든 셀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에는 하나씩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불규칙하게 떨어져서 빈 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빈 셀을 채워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는 서울, 여기도 서울, 여기는 부산.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을 모두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로 선택을 합니다. 키보드에 F5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동이라는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단부에 옵션을 눌러서 빈셀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선택된 영역에서 빈셀들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여기죠.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꼴 맨 위에 셀, 그러니까 C3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빈셀에 각각 데이터들이 채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셀은 원래대로 있습니다만 수식으로 C6, C9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거 조금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 값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보이던 수식이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작위에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에다가 각각 5%씩의 값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빈셀에다가 1.05라고 입력을 하고 복사를 합니다. 숫자가 입력된 모든 영역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값 체크하고 곱하기 옵션에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된 영역의 모든 값들이, 숫자 값들이 5%씩 인상된 값들로 변경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잘 응용하시면 인하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인하를 하겠다. 또 5%를 내립니다. 0.95라고 치고 또 복사를 합니다. 원래 값은 1인데 거기서 5%를 빼게 되면 0.95가 되겠죠. 역시 모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곱하기 하면 5%씩 값들이 인하된 값들로 치환됩니다. 그 외에도 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잘 응용해 보시면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달러 표시, 흔히 절대 참조 부호라고 그러죠. 요거 왜 쓰느냐? 어떤 때 쓰느냐? 자,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윤발이 55점, 이영거리가 75점,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성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적에 따른 순위를 구해야 합니다. 랭크 않습니다. 랭크 함수 인수라고 그러죠. 인수가 첫 번째는 성적,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요 성적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위냐라는 걸 구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는 랭크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범위 엔터 합니다. 그런데 요 상황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 범위에는 이렇게 셀 주소를 마우스 커서를 찍고 F4 키를 누릅니다. 저절로 붙죠. 이렇게 절대 참조 부호가 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엔터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5위입니다. 5위 주윤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점수에 대한 순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절대 참조 부호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적고 역시 범위도 지정해주고 이 상태에서 절대 참조 부호는 붙이지 않고 그대로 드래그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80점 1등, 65점 1등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순위 찍고 이 범위는 맞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맞아요.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그냥 드래그를 해버리니까 B3, B7이 됩니다. B2, B6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꾸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지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적 값은 변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절대 참조 부호입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B27 곱하기 A28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B 앞에는 부호가 붙지 않고 행값 27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또 A 앞에 붙고 숫자 앞에는 또 붙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앞에서는 두 개 다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뭘 뜻하느냐? 이건 드래그 해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B27이 어디입니까? 이거죠. B27 곱하기 A28 요겁니다. 결국 3 곱하기 3이니까 9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가면은 여기 B27, A28, B27, A, B27은 그대로 있고 A 10값만 변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오른쪽을 이렇게 하면 B27, A28에서 B27에서 B 10값만 B, C, D로 변하면서 A28은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구단의 어떤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성 검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이 생깁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수박, 딸기, 배, 사과, 포도, 바나나 이렇게 나오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정, 제한 대상 목록에서 원본에 보시다시피 수박, 딸기, 배, 사과, 포도, 바나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볼게요. 콤마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오이, 호박 이렇게 뭐 3개만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방금 지정한 대로 감자, 오이, 호박 3개만 나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자, 그런데 아주 항목이 많을 때는 이거 일일이 타이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보시겠습니다. 범위를 잡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탭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면 이런 셀 주소가 있습니다. 시트 1에 B3부터 B11 이건 미리 시트 1에 이렇게 회원명을 적어뒀습니다. 요 범위를 참고하는 거죠. 참작해서 땡겨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임꺽정을 적고 여기 다시 가서 그러면 임꺽정 아직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탭에서 시트 B11이 아니고 B12까지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방금 지정해준 임꺽정까지 항목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항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쳐서 엔터를 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왜 유효성 검사라고 이름이 지어졌느냐 하면 유효하지 않은 항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쭉 선택을 하고 다시 데이터 유효성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명 메시지 여기서 제목에 이름 입력 설명 메시지에다가 이름만 라고 칩니다. 이름이 아닌 뭐 다른 어떤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 요런 팝업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있죠. 그죠? 그래도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 메시지 탭에서 제목에다가 오류 메시지에다가 이름만 입력하세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차리셈 확인합니다. 자,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임영웅을 쳤습니다. 이래서 자, 보이시죠? 이런 오류 메시지 창이 뜹니다.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효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늘 많이 사용하신 함수 중에서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ffs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엑셀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가로 세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행이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열이라 그러죠.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이 범위를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반기 하반기.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offset 잘 보세요. 기준이 되는 셀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음발 B6이죠. 기준이 되는 셀입니다. 임의로 2, 2라고 찍습니다. 그 다음 갈로 닫고 엔터합니다. 참고로 이 offset 함수의 인수는 3개입니다. B6, 22. 이게 무슨 얘기냐? B6을 기준으로 주윤발이라고 적혀있죠. 2 아래로 2칸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칸입니다. 그 각 270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뒤에 2를 우리가 1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280. 무슨 얘기냐? B6셀을 기준으로 역시 주윤발 기준입니다. 아래로 2칸. 하나, 둘. 자,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는 이번에는 한 칸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칸. 28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요 offset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다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꼴 sum을 합니다. 주음발을 기준으로 역시 기준입니다. 아래로 한 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칸 가서 컴마 찍고 3개 다 인수가 나왔죠. 다른 인수를 또 씁니다. 그 다음에 3,1 갈로 엔터합니다. 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B6을 기준으로 역시 아까 주인발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한 칸. 아, 이게 offset이 빠졌네요. offset이 빠지고 썸이 들어갔네요. 자, sum 합계 구하는 거. sum 안에다가 씁니다. 이 offset 함수를 이렇게 여기까지를. sum이라고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범위의 합계를 구하느냐? B6셀을 기준으로 1 아래로 한 칸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칸 갑니다.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2칸을 갔어요. 그럼 이 셀이 D7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3, 1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한 칸, 2칸 가가지고 3개의 행과 1개의 열, 3, 1, 요 인수값입니다. 그러니까 3개, 하나, 둘, 3개의 행과 1개의 열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 220, 270, 250의 합계는 740입니다. 자, 요걸 또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도 한 칸 가서 3개, 2개를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행은 3개, 열은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2개입니다. 아까는 한 거였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요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합계가 1480입니다. 어때요? 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또 요걸 응용하면 이렇게 아래와 오른쪽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offset 써서 이번에는 기준을 262 적혀있는 C9셀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컴마 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아까와는 달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엔터합니다. 이 연결 나오죠. 이 무슨 얘기냐? 이 C9셀, 기준셀 C9가 어디입니까? 이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2는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한 칸입니다. 그 값은 이연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어떻게 타이핑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20이 됐어요. 엔터 치면 반드시 REF 에러가 생깁니다. 이 무슨 에러냐? C9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이 되는 셀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20칸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이 REF 에러다. 이런 에러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수식을 잘 살펴보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금방 이해되십니다. 값을 모이게 하는 내용인데 그 방법 외에 아예 0을 입력하더라도 0이라는 값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파일 탭에 먼저 들어갑니다. 옵션 탭으로 들어갑니다.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마우스 힐을 쭉 내리시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여기서 숫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25, 30, 0, 0 쳐도 안 나오죠. 보시다시피 0 값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1, 뭐 30, 또 0, 0 안 나타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값을 안 보이게 없애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0값이 아니고 가령 어떤 특정한 영역에 값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예시가 있습니다. 이 빈 셀들에게 그냥 두기가 좀 보기가 안 좋다. 빈 셀에다가 0을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H 동시에 누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바꾸기라는 메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거꾸로 찾을 내용을 비워둡니다. 그 다음에 바꿀 내용에다가 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옵션에서 이걸 해제해 줘야 됩니다. 0값이 체크해줘야 0 나타났죠. 다시 보시면 모두 삭제하고 어떤 특정한 숫자 값을 뭐 임의로 입력합니다. 나머지 어떤 빈 셀에는 0을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력을 범위로 잡고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H 키입니다. 눌러서 찾을 내용은 비워두고 바꿀 내용에다가 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어있던 셀 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또 이런 기능도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0이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컨트롤 H키를 누릅니다. 역시 찾을 내용은 비워두고 바꿀 내용의 0을 우리가 0이 아니고 공백이라는 문자로 채우겠습니다. 모두 바꾸기. 눈 깜짝할 사이에 비어있는 모든 셀에 공백이라는 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름이 주윤발, 이영걸, 장국영 쭉 이렇게 있고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점수 각 과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계, 평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그 홍콩 영화 배우 주윤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윤발, 이영걸, 장국영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런 표가 있는데 각 과목, 세 과목이죠. 각 과목이 모두 80점 이상일 때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한 과목이라도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평가란의 결과를 구합니다. 자, 이거 옛날에 학원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 if 만약에 and 이렇게 하고 국어 찍고 요거 80점 이상 콤마 영어 요것도 80점 이상 콤마 수학 요것도 80점 이상 요렇게 해서 괄호 닫고 그렇게 결국 CO, DO, EO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죠. 그러니까 모두 다 8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한 과목이라도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이다. 네, 이렇게 하고 엔터합니다. 주윤발의 경우 국어 85, 영어 80, 수학 75니까 수학이 80점 미만이니까 불합격입니다. 자, 전번에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마우스를 오른쪽 하단부에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 쫙 더 나오죠. 자, 이영글이 전부 다 80점 이상이니까 합격입니다. 그죠? 자, 틀림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장국영도 불합격. 왕조연은 또 모두 80점 이상이죠.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평가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결국 채우기를 하면은 동일한 결과를 구합니다. 카운트 if입니다. 여러분 카운트 if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것만 놓고 본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 즉 CO에서 이 5가지의 범위에서 80점 이상이 몇 개인가를 카운트하는 함수죠. 그럼 이건 이제 두 개죠. 그죠? 두 개인데.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건 세 개가 됩니다. 80점 이상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if 함수를 써서 여기서 이 80점 이상이 세 개일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즉 두 개 아니면 한 개일 때는 불합격이다. 이런 로직입니다. 그럼 결국은 같은 결과를 구합니다만은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mea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ean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지정해 주면
그 범위에서 가장 최하위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5, 80, 75 중에서 최하위 점수는 75점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쭉 들어가면 역시 요거는 최하위 점수가 80점, 최하위 점수가 70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요거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합니다. if min이 최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if 함수는 항상 앞에 것이 참 true이고 뒤에 것이 거짓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범위에서 최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최하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라고 이제 조건을 줬어요. 자, 이것도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구합니다. 그죠? 세 개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가면서 고속버스만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같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오늘 하필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리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도 뭐 쭉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이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함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건 뭐 우리 뭐 수학에서 뭐 x 제곱 플러스 뭐 2xy 뭐 함수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함수의 속성,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던 간단한 카운트 if라든지 min 함수라든지 이런 함수의 간단한 함수의 속성만 이해하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잘하시는 분들 함수 쓸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쓰시는데 그거 다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 보시면 함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함수를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런 건 천재들이나 하는 짓이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함수들의 몇 가지 함수의 속성,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응용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경 써가지고 힘들게 해놨는데 혹시라도 이게 누가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 켜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이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지워졌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호하는 방법, 시트 보호라는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A 키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A가 아니면 여기를 누르면 시트 전체가 선택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탭에 이 셀 점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합니다. 이렇게 다시 함수가 수식이 입력된 영역만 범위로 잡습니다. 합계, 평균, 평가까지. 뭐 이건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뭐 많을 수도 있겠죠. 많아도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서식을 누릅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셀 잠금을 체크해 줍니다. 그럼 여기 셀 잠겼습니다. 번거롭지만 다시 서식에 들어가서 시트 보호 탭을 누릅니다. 그럼 시트 보호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잠금 해제된 셀 선택만 옵션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아무리 눌러도 클릭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지우거나 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열 전체도 선택 안 됩니다. 다른 열은 이렇게 돼요. 요 열 전체 안 됩니다. 행도 마찬가지. 행어로 선택하면 될 거 아니냐?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요거는 누가 와서 없앨라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선택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시트 보호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암호를 혼자만이 아는 암호를 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하면 더 튼튼해지겠죠. 지금은 이제 해제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셀 서식 시트 보호해 주시면 보호가 된다는 거. 다음 가겠습니다. 간단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름하고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실적이라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지금 대략 38,500개가 넘습니다. 큰 데이터죠. 그런데 이걸 각 이름별로 합계나 또는 평균 뭐 이런 걸 구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근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른 생각나시는 함수 있죠. 잘 하시는 분들 sum if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일단 주문발이 있어야 됩니다. sum if 함수 쓰시려면. 왜? 자, 보세요. equal sum if
해가지고 여기서는 sumif 함수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 주윤발을 찾겠다. 그 다음에 값, 숫자 값, 합계할 값 체크시고, 이렇게 지금 B열 전체, C열 전체이기 때문에 열에서 이 데이터들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하면 주윤발에 대한 값들은 다 나오죠. 이제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무작위로 섞여 있으니까.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윤발이라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주윤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예. 주윤발 이렇게 써주든지. 근데 이건 이제 주윤발 혼자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뭐 이연걸, 장국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먼저 적당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F3셀을 선택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데이터라는 메뉴 보이시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쯤 가면 중간쯤에 통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통합 보이시죠? 통합 누릅니다. 통합 메뉴에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루틴으로 합계라고 뜹니다. 여기 합계뿐만이 아니고 개수, 평균 엄청나게 많은 툴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참조란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B, C 이렇게 됩니다. 이건 B열 전체와 C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정은 B3부터 B 500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열, 이미 이제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예? 이렇게 이름들까지 중복을 제외하고 쫙 나오면서 그에 대한 합계가 다 나옵니다. 마술 같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예. 이와 같은 그 기본 툴들이 엑셀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하나씩 한 번씩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관심 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런 것도 괜찮죠. 요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런 데이터에서 질문이 올라온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불규칙하게 빈 공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를 공백을 없애고 요렇게 만들 수 없을까? 요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 F5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동 대화창이 나타나요. 여기서 하단부에 옵션 탭을 누르면 빈 셀이라는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체 셀에서 영역에서 빈 셀들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자리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 셀을 위로 밀기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자, 간단하게 해결했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많이 올라오는 유령 문자입니다. 유령 문자. 여기에 H6 결국 발주량 곱하기 IU 금액, 발주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주신 질문은 왜 곱하기를 했는데 이런 value 에러가 뜨느냐. 여러분 참고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수식을 함수를 쓰실 때 value 에러는 유효하지 않은 참조값일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다가 제 이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숫자를 또 칩니다. 5. 그런데 여기다가 이꼴 요거 곱하기 요거 요렇게 하면 반드시 value 에러가 나타납니다. 왜? 곱하기는 숫자와 숫자라야 되는데 숫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 유효하지 않은 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value 에러입니다. 자, 그럼 이 value 에러가 왜 여기 숫자인데,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왜 value 에러가 나타나느냐? 요거 육안으로 볼 때는 숫자죠. 숫자지만 실제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령 문자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유령 문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운받은 자료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주로.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유령 문자입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value입니다. 숫자처럼 보이지만 요거 문자입니다.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전체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R 이 상태에서 컨트롤 H 누르고 바꾸기 메뉴입니다. 찾을 내용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Alt 키를 누르고 160 숫자 키패드에 160을 동시에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잠깐 오른쪽으로 가는 그 마우스 커서가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바꿀 내용란은 비워둔 상태로 모두 바꾸기 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좀 잘 이해 안 되시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유령 문자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요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숫자 누르시면 안 되고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번지수를 입력하려고 2-10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2-10이라고 치고 엔터를 합니다. 요 날짜로 나와요. 이거 보이시죠? 날짜로 나옵니다. 분명히 2-10을 쳤는데 22년 2월 10일이 나와버립니다. 이 무슨 영문일까요? 제대로 그럼 2-10을 치면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만약에 여기다가 2-30이라고 치면 제대로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이 원래 엑셀에서는 1-1 뭐 1-2 그냥 혹은 1/1 뭐 1/2 요렇게 입력하면 엑셀이 자동으로 날짜 값을 인식합니다. 그래가지고 22년 2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 이제 말씀 방금 해봤죠. 여기다가 1- 그럼 35 이렇게 치면 이거 제대로 나옵니다. 왜? 이런 날짜는 없거든요. 2월 30일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1월 35도 없습니다. 날짜로 자동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월 30일이나 2월 30일 이런 날짜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1-1, 1-2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그럼 그대로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한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 어퍼스트로피 작은 따옴표 붙입니다.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구현해야 될 셀 범위를 뭐 2개든 10개든 잡고 셀 서식에서 텍스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확인. 그 다음에 1-2 그대로 나오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숫자 값을 이렇게 입력했는데 여기 sum 함수로 이렇게 합계를 구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생긴다고. 이거 오류가 아니고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그냥 숫자로 35만, 350만, 280만, 520만, 510만 이렇게 하고 여기서 sum을 합니다. 엔터 하면 요 합계가 나오죠. 근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그분 질문 주신 분과 같이 요런 표시 샵 요거는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렸죠. 숫자, 날짜 뭐 이런 에러가 납니다. 요걸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근데 요거 질문 많이 올라옵니다. 조금 늘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늘려주시면 해결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특정 값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이 값들 중에서 괄호 앞에 있는 것만 남기고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불규칙하게 그 값들도 다 이게 크기가 달라요. 22.98도 있고 0.7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자, 요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바꾸기 메뉴 단축키 컨트롤 H키입니다. 이와 같이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옵니다. 바꾸기 탭을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주고 괄호 열고 별표 괄호 닫고 바꿀 내용란은 그냥 비워둡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바뀝니다. 어때요? 아주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점수 국어, 영어, 수학 요 3개의 과목에 따라서 각 과목당 80점 이상일 경우에 합격, 80점 미만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명 과목들 있고 뭐 쪽에 이제 구분, 합계, 평균,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명 누르면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탭을 누르시면 제한 대상의 목록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원본란에
이렇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내용들이 여기에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요 전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왕조현을 선택을 했어요. 데이터 시트에 있는 왕조현의 성적들, 국어, 영어, 수학,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VLOOKUP 많이 씁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시간 날 때마다 VLOOKUP의 확실한 어떤 개념이 생길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LOOKUP, 그 다음에 찾을까, 그죠? 그 다음에 찾을 범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에 있는 값을 찾을 것인가. 보시다시피 방금 드래그해서 지정한 데이터 영역이 B5부터 H17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전체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국어 값을 찾습니다. 국어는 두 번째 열입니다. 첫 번째가 성명, 두 번째가 국어입니다. 여기다가 2, 그 다음에 콤마 0 이렇게 찍고 괄호 엔터 하면 80점이 나옵니다. 자, 왕조현의 국어 점수 맞죠? 또 영어, 또 VLOOKUP, 또 지정하고, 또 수학, 또 지정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B4에다가 마우스 찍고 키보드에 F4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 참조 부호가 생깁니다. 역시 데이터 영역도 F4 키 누르고 F4 키 누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일일이 달러 표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국어는 두 번째인데 영어는 세 번째 열입니다. 성명이 첫 번째 열이니까 실제로 영어는 3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3. 네. 그러면 왕조현의 영어도 80점이네요. 그럼 수학 85점이죠. 요거는 네 번째입니다. 수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수학은 4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85점 나옵니다. 합계는 다섯 번째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째. 또 요거는 여섯 번째. 평가는 일곱 번째. 이렇게 해줍니다. VLOOKUP 함수의 인수는 4개입니다. 찾을까, B4, 성명이죠. 그럼 찾을 범위, 데이터 시트의 B5부터 H17까지. 그럼 찾을 열, 두 번째 2.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을 거냐 아니냐를 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일일이 수정해 준다는 거 이거 상당히 불편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뭐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 개 있다면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수정하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문제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2를 지웁니다. 컬럼 갈로 열고 B2 이렇게 갈로 닫고 엔터 합니다. 자,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2, 3, 4 안 바꿔도 제대로 나오죠? 컬럼이라는 건 또 뭐냐?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이 함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알아두면 이런 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컬럼 함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 컬럼만 놓고 우리가 아무데나 이렇게 찍고 이꼴 컬럼 B2 엔터하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처음에 수기로 이렇게 입력하던 걸 컬럼이라는 함수의 속성을 이용해서 열 번호를 구합니다. A열은 1입니다. B열은 2, B2 이렇게 하면 2가 되겠죠. 드래그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시 바라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컬럼 함수를 방금 알려드렸는데 컬럼 함수는 이제 열 번호죠. 열. 자, 만약에 뭐 J열이면 컬럼 이렇게 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왜? 이 J열은 10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컬럼 함수를 또 속성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로우 함수는 행번호입니다. 행. 우리가 로우 해가지고 A1 이렇게 하면 1이 나옵니다. 1. A1의 행번호는 1입니다.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VLOOKUP으로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컨트롤 알트 방향키로 그룹 파일을 지정했는데 위에 뜨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룹 열기 닫기를 단축키로 할 수 있을까요? 매번 클릭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룹 쓰잖아요, 그죠? 데이터 그룹 이렇게 이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플러스면 플러스 되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죠? 이거를 이제 단축키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단축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축키를 안 쓰고 이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룹 기능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자, 다른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불규칙하게 병합된 셀에만 1, 2, 3 넣고 병합되지 않은 셀은 빈 셀로 남기고 싶다. 예, 요거는 가능한데 함수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함수로는 안 되고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님 셀 서식이죠. 숫자를 날짜로 인식된 기본 세팅 설명해 주는데 한두 개는 그렇게 고치겠는데 제가 여러 개를 붙여넣기 했을 때 수동으로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날짜 진짜 숫자를 한 번에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억하기로는 2022 0801 이렇게 눌렀어요. 숫자가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날짜가 뭐 8일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셀 서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셀 서식 컨트롤하고 숫자 1키를 눌러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전체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란에 04개, 그다음에 대시, 02개, 대시, 또 02개 이렇게 하면 모든 값들이 날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숫자입니다. 합계를 하면 합계가 됩니다. 이 날짜로 합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해되셨는지요? 또 질문 들으셨네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에서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고 새로운 엑셀 동학문서에서 붙여넣겼을 때 색 채우기 색이 달라진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색 채우기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이 이유는 엑셀 사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이 2019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버전, 예를 들어서 뭐 2017, 뭐 2010 이렇게 보시면 요거 다릅니다. 색깔이. 그런 경우에 버전이 다른 파일에서 작성된 색상을 붙여넣기 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19죠. 2010이나 그런 데는 이런 색상 없어요. 잠깐만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다르죠. 그죠? 색깔이 다릅니다. 결국 똑같은 버전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안 되고 저장하기를 눌러야 자동 계산되고 뭐 이렇게 참 어렵죠. 요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식 메뉴라고 있어요. 수식 보이시죠? 수식 메뉴에 계산 옵션 보이시나요? 예, 계산 옵션에서 수동에 체크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10, 11, 9, 12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7, 5, 3, 9 뭐 이렇게 하고 자 뭐 간단한 뭐 어떤 수식이 똑같아요. 간단하게 곱하기 엔터 치면 70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요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7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값이 다른데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식 메뉴에서 계산 옵션 들어가셔서 자동에 체크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셨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을 켜자마자 숫자를 입력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100이 나누기 된 상태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24,680 이렇게 중간에 쉼표로 자릿수를 달아주면 정상 도록이랑 다시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가면 또 나누기 100이 된다. 이런 경우 참 또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또 불편한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파일 메뉴에서 옵션 들어갑니다. 옵션 보이시죠? 여기서 고급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편집 옵션에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하시고 이렇게
소수점 자동이치를 3, 4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로서 100을 칩니다. 제가 100 치고 엔터 하면 0.01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100을 쳤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아무데나 1000을 칩니다. 엔터 하면 0.1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일일이 나누기 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파일 메뉴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옵션 들어가서 고급 소수점 자동사 요걸 갖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둘, 셋, 넷까지 지정해 주시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10을 칩니다. 엔터 자동으로 1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0 이거 참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10만 쳐도 이게 10만이 된다는 얘기. 10만 이렇게 바로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1을 치면 만이겠죠. 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라는 걸 아시면 다시 파일 메뉴에 가셔서 옵션 들어가서 요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 해제해 주시면 제대로 1000 치면 제대로 1000 나옵니다. 신기하시죠? 이런 기능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좋은 기능이기도 한데 때로는 또 불편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 좋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매크로가 뭔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크로라는 것은 엑셀의 함수나 뭐 그런 기능으로서 기본 기능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매크로 코딩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죠? 꼭 마수라는 것 같죠? 보세요. 적혔잖아요. 그죠?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 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잠깐 내용을 바꿔서 한번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5,000원 이렇게 하고 날짜도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누적되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런 작업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누적되게 가요. 이게 함수도 아니고 수식도 아닙니다. 이런 게 매크로입니다. 또 하나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체크만 하면 이쪽으로 무작위로 갑니다. 또 체크를 해제하면 없어집니다. 마술 같지 않습니까? 이 작업도 함수나 일반 기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냥 매크로가 이런 거다.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마법사의 함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함수 마법사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이발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창이 뜨죠? 뭐 일반 함수와 같아요. 여기 눌러줍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함수 여기 있죠? 이발 스트링 요 C4 이렇게 쭉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을 겁니다. 신기하죠? 이발 스트링이라는 이 함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함수 마법사의 사용자 정의라는 카테고리에서 만들어져서 제가 넣어둔 겁니다. 이걸 매크로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에서 매력을 느끼는 건 사용자 정의라는 거. 참 재밌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자 정의가 잘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함수 마법사에 가시면 이 메뉴를 합니다. 함수 재무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요것을 골라 써라. 메뉴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혹시 통계 쪽으로 필요하면 이렇게 뭐 에버리지 평균 이런 거 메뉴입니다. 다. 그런데 이 많은 메뉴 중에서도 이런 함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쓰게 되어 있는 게 사용자 정의라 해서 여기에 보면은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서 넣어둔 거예요. 아니 이 함수뿐만이 아니고 엑셀은 모든 부분에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도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50인스까지 있지만 다른 색을 써라. 사용자 지정. 그거 없으면은 여기서 알아서 만들어서 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엑셀 자주 쓰시는 유저분들은 셀 쓰시기 있죠. 거기도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범위에 특정한 어떤 값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셀 서식. 여러분 많이 보셨죠? 셀 서식 대화창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모든 뭐 숫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통화 서식으로도 할 수 있고 회계로도 할 수 있고 날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골라 쓸 수 있고 시간도 이렇게 돼 있고 백분율 또는 분수 그죠? 많습니다. 뭐 주민번호.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하는 거 좀 보세요.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거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범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 90이나 뭐 어떤 숫자 특정 숫자를 치면 특정한 값으로 구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특급으로 나타내고 또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그럼 그 외에 80점 미만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 이렇게 했어요. 엔터. 아까 90점 이상 했죠. 91이라는 숫자를 치고 아직 엔터 안 했습니다. 참고로 엑셀은 엔터를 해야 변경된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엔터 안 하면 변경된 게 아니에요. 엔터 합니다. 특급 나왔죠. 그 숫자 분명히 91입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91인데 여기다 그러면 아까 집에 가가 80점 미만 했죠. 75점 80점 미만이잖아요. 엔터. 집에 가 75점 집에 가야 돼. 자 80점 이상 85점 90점 미만이죠. 보통 숫자예요. 숫자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엇인가? 사용자 지정이다. 이거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보시면 모든 메뉴에 엑셀에는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낍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용자 지정이 잘 없어요. 딱 정해진 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방금 보셨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 지정이다. 셀 병합이 되어 있는데 넘버링을 하고 싶다고, 병합되지 않은 셀은 제외하고 함수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매크로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매크로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런 형태, 셀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어떤 건 3개, 어떤 건 2개, 어떤 거는 뭐 또 4개 불규칙하게 셀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병합이 안 된 셀들을 이렇게 이제 끼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병합된 셀들에만 넘버링, 그렇게 1, 2, 3, 4, 5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여기 뭐 함수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매크로로 접근하셔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백문이 무려 1타 때려봅니다. 타닥 나왔죠? 보시다시피 함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병합된 셀들에만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고요? 손으로 한 겁니다. 농담이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크로 아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코드로 실행이 됩니다. 이 버튼에 연결된 매크로가 바로 이 코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코드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매크로로 해결할 수 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매크로를 가지고 수준 높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데이터 시트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배송 데이터 중복되어 써 있고 전화번호하고 분명, 주소 뭐 이렇게 이제 뭐 배송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름은 같은 송혜교라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자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무 함수 아니에요, 그죠? 거래 금액 보세요. 송혜교가 8,772원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혜수는 25,618원. 전화번호 나오고, 분명 보세요. 이렇게 콤마로 같은 분명끼리 콤마로 찍어서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배송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번 보실게요. 자, 행정구역 총괄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의 시도명, 이렇게 영문 표기, 뭐 한자 표기 이렇게 있는데 폼이 뜹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자 정의 폼이라 하죠. 근데 이거 이제 보세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부산광역시를 누르면 부산광역시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래구 누르면 동래구에 해당하는 읍면동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쳐다만 봐도 현기증 납니다. 만약에 이제 광주다. 광주에 해당하는 동구, 서구 뭐 다 나옵니다. 북구. 저는 광주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광주에 계신 분들 맞죠, 이거,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있는 경상남도 한번 볼게요. 창원시 나오죠. 그 마산 하포 쫙 나오죠. 이게 얼마나 편리해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매크로입니다. 브이로그 함수 이게 사실 할 게 많습니다. 많이 쓰시는 함수인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이 범위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누르면 요 각자 이름이 바뀌는데, 함수라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이 망치냐, 펜치냐, 드라이버냐, 이런 수학에서 생각하는 함수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여기 벤치가 필요하네? 여기 드라이버가 필요하네? 옷을 박을 때 드라이버로 박지는 않잖아요. 그럼 망치를 빼야 됩니다. 이 많은 함수들 중에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를 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쓰는 건지를 알아야죠.
데이터 테이블에서 왼쪽 열, 우리 필드라 그러죠. 이래서 왕조현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행의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데 쓰는 게 vlookup인데 인수가 4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콤마를 구분합니다. B4 찾을 값. 두 번째 데이터 시트에 B5부터 H17 찾을 값을 먼저 적고 어디서 찾을 거냐. 데이터 시트에 B5부터 H17이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 범위 테이블에서 찾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국어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명, 두 번째 국어, 세 번째 영어, 네 번째 수학. 국어를 두 번째 찾겠다. 다 이렇게 적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함수로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영 또는 펠스해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값을 찾을 것인가, 그걸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인수로서 이루어져 있다. 함수와 수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함수는 이 함수 마법사에 있는 각각의 이 함수들, 도구, 요 함수들을 가지고 특정하게 필요한 조합에서 쓰는 걸 갖다가 수식이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보시겠습니다. 논리. if라는 이걸 함수입니다. 만약에 갈로 열고 평균값이 만약에 85점 이상이면 합격이라 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는 참과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85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아니면 있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지. 그죠? 불합격 엔터 하면 이거 85점 이상이잖아요. 요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까 제가 지금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걸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역시 if 해가지고 sum, 여러분 sum 함수 아시죠? 요 세 과목을 딱 이렇게 누릅니다. 이 세 과목의 합계가 250점 이상이면 합격, 그것도 아니면 불합격. 요거 이제 보세요. 아까 if 함수라고 그랬죠, 그죠? sum도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국어를 한번 60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왜? 요 250점이 안 되거든요. 230점밖에 안 돼. 그래서 함수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식입니다. 함수와 수식의 차이. vlookup 함수의 마지막 인수인 펠스. 아까 말씀드린 0은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이 손오공이 여기 없고 손우공으로 바꾸면 이거 에러 납니다. 손우공 없어요. NAL라는 것은 손오공이란 그런 값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값을 찾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보세요. 0점부터 50점 미만 F, 50점 이상에서 60점 미만 E 학점입니다. 그죠? 90점 이상은 A 학점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간 값을 찾는다 그러는데, vlookup에서 보세요.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찾을 범위 테이블, 세 번째 찾을 열. 보세요. 주윤발 80점이죠. C급 맞습니까? 보세요. 맞죠? 왜? 85점부터가 B급입니다. 그러니까 C급이죠. 75점 이상이죠. 그러니까. 자, 이래서 이걸 절대 참조부를 F4를 눌러주면 됩니다. 쭉 들어갑니다. vlookup 함수에서 네 번째 인수를 생략하거나 0 이외의 값을 입력했을 때 찾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제일 큰 값. 그 무슨 얘기냐? 찾는 값이 우리가 80점입니다. 근데 80점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0점부터 75점입니다. 왜? 85점은 작거나 같은 값이 아니고 큰 값입니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75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75점에 대한 C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vlookup 함수의 속성을 이용해서 구간값을 만들어 찾는 겁니다. vlookup 함수에는 인수가 4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인수 찾을 값 V4 왕조연이죠. 두 번째 인수는 찾을 범위 B5에서 H17까지.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는 몇 번째 열을 찾을 것인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에서 국어는 여기 두 번째 열입니다. 당연히 영어는 세 번째가 될 것이고 수학은 네 번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컬럼 인덱스와 네 번째 인수 0 이외의 숫자, 또 생략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다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컬럼 인덱스 이걸 갖다가 원래 뭐 2 이렇게 넣고 3 이렇게 해줘야 될 걸 일일이 이렇게 하고, 여기 수학은 네 번째였죠? 네 번째 4 일일이 뭐 5, 6, 7, 8, 9 이렇게 해야 될 걸 컬럼이라는 함수의 속성을 사용해서 열 번호를 리턴 돌려주죠. 컬럼 이렇게 치면 열 번호 C열은 3이다. B열은 2,
당연히 A열 1, 2, 3, 4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해서 컬럼이라는 함수의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COLUMN B열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B1 이렇게 해주면 2가 되니까 그대로 드래그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수와 수식의 차이. 함수라 하는 것은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이것도 함수입니다. sum 합계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함수 쫙 카테고리가 있어요. 찾기, 참조 영역,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학이라든지 또는 회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수고 그 함수를 2개 이상의 함수를 조합해서 특정한 결과를 구현하는 걸 수식을 짠다 그럽니다. 수식. 지금 이 경우에는 VLOOKUP 함수와 컬럼 함수 2개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수식입니다. 이 컬럼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VLOOKUP 함수에서 불편한 진실 하나 해결했습니다. 구간값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이 얼마인데 여기서 이제 구간을 정합니다. 정하기 나름이겠죠. 0점에서 50점 미만은 F학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은 E학점, 뭐 이렇게 해서 95점 이상은 A학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구했어요. 역시 VLOOKUP 함수로. 인수가 이거는 3개뿐입니다. 근데 원래 인수가 4개인데 요 마지막 레인지 룩업 인수를 생략하거나 0 이외의 숫자로 입력하면 이런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윤발이 80점입니다. 75점 이상 85점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C 등급이겠죠. VLOOKUP 함수의 4번째 인수를 생략하거나 0 이외의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지금 평균입니다. 찾을 값보다도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큰 값. 55점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55점이니까 요까지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값은 0하고 50하고 큰 값은 50이죠.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이 학점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 여기 홍금보 한번 보겠습니다. 홍금보의 경우 73점입니다. 73점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여기 0, 50, 60 여기까지입니다. 75점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 73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값 몇 점이죠? 60점. D 학점. VLOOKUP 함수의 속성을 이용해서 구간값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